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중시와의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연말에는요, 늘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미 새해가 되면 저는 좀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멘토님은 안 그러세요? 네, 오늘도 날씨가 그렇게 춥다는 소환인데, 참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1월 6일입니다. 근데 쉬는 날이 없다는 거. 춘절까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춘절이 아니라 설날까지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열심히 달려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다들 힘내시고 오늘 시장 좀 그래도 회복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으로 랠리가 좀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루하루 좀 충실하게 살다 보면 어느새 또 쉬는 날 구정 다가오겠죠. 자,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의 12월 서비스 PMI가 50.1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경기 기준선은 50선은 그래도 웃돌았네요. 관련 소식이 또 중국 증시에 어떤 영향 주실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시장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의 흐름과 수급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상황을 보자면 뭐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0.2% 정도 하락하면서 1926포인트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크지는 않지만 계속 1월 효과를 받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688포인트 올라주면 상황에서 0.62%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피 수급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개인만이 좀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이고 기관이 300억 정도, 외인이 1000억 가까운 매도세를 현재 보여줍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의 흐름은 그래도 조금 양호한 모습입니다. 전부 다 매수네요. 아무래도 기타 법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개인과 기관, 외인들이 11억, 7억, 36억 원대의 모두 순매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증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상해 증시 봐드려야겠죠. 조금 오르고 있어요. 0.2% 정도 상승하면서 3,300포인트대는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1월 8일부터 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 이제 매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리스크가 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급락이 나왔지만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포인트가 그 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서 중국 증시 회복은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비스 PMI가 예상치는 하회했는데 중국의 시장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증시는 어제 반등한 이후에 오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 마감까지 흐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와이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요, 언제든지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무료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시청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멘토님, 요즘 무료 문자 종목 정말 잘 간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네, 오늘은 9시 좀 넘어서 한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현재 8% 가까이 급등 중에 있는 몇 시간 만에 대단한데요. 종목을 말씀드리긴 힘들고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다음 주부터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은 지난주부터 보내드렸던 분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내일과 모레 남았고요. 중복해서 계속 보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다른 종목도 급등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금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을 의미하는 경제 용어의 약자는입니다. 네. 좀 어렵게 내라고 했던 건 많은 분들께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싶은 저희 제작진들의 마음입니다. 요거 참 그럼요. 제가 좋아하던 그룹도 있네요. 자, 1번은 GDP고요. 죄송합니다. 2번은 TOP. 3번은 HOT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옛날에 재밌었죠. 많이 좋아하셨죠. 저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많이 따라 하시고 막 그러셨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할 수는 없고. 그럼요.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 이어집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슈넬 생명과학입니다. 에이프로젠 상장 소식에 상한가 진입. 슈넬 생명과학 이 종목이 지난 여름에 메르스 관련주로 맞습니다. 급등했다가 네. 급락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슈넬 생명과학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 에이프로젠이 코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소식에 지금 다시금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자, 상한가 들어간 만큼 지금 개시를 뜨거울 것 같은데요. 자,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상한가가 지금 잔량이 300만 주가량 잠겨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게시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글 중에서 많이 올라온 것 중에 하나. 재료 노출됐으니 끝. 이런 글이 하나 있었고요. 상장으로 상한가네 오후에 상한가 풀리려나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슈넬 조심해라. 한순간 끝난다. 무섭네요. 이분은 못 사셨나 봅니다. 자, 그 다음 셀트리온 능가한다는데 보유하고 있어라.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자, 그 다음 이번 주에 6,000원 훌쩍 넘기겠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상한가 쳤으니까 다들 팔고 나가세요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좀 그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30% 수익을 보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데 요즘 또 상한가 한 번 가면 20번씩 좀 치고 올라가는 종목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슈넬 같은 경우가 네. 이슈로 인한 부분에서의 좀 흐름을 살펴보자면 장 초반부터 좀 급등이 나오긴 했어요. 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이게 현재 한 1,500만 주가 나온 상황에서 300만 주의 잔량을 가지고 상한가를 잠궈버렸습니다. 네. 9시 반 정도부터. 요런 이제 분봉, 1분봉입니다. 요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와, 재밌는 점은 이게 지금 그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가 네. 그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업체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셀트리온 얘기가 왜 나오냐면 셀트리온도 램시마 관련 관절염 치료제잖아요. 레미케이드. 그쵸. 그래서 일본 쪽으로 들어간다는 건데요. 사실 그 보유 지분 자체가 에이프로젠은 회사의 보유 지분 6.6%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의 매출도 셀트리온 격차가 10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능가한다는데 이게 어디서 감히 셀트리온을 그쵸.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에이프로젠이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고요. 네. 상장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현재가에서 300만 주 이상이 잠겨 있다. 근데 오늘 거래량이 1,500만 주가 나온 상황이라 300만 주는 거래량 대비한다면은 사실 언제든지 풀릴 수도 있는 그런 물량입니다. 네. 지금 매수상의 키움주가 매도상의 키움주가 400만 주, 300만 주씩 이렇게 딱 오늘 매도 1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누군가가 100만 주씩 툭 던져버린다면은 이거 깨지는가 보다 해도 개인들이 투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그런 포인트라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비중이 크신 분들이라면 네. 비중을 조금 낮추시라고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오후장에 2시 반 넘어서 상한가가 그 전에 여러 번 풀린 다음에 다시 흔들리는 모습에서 상한가 안착을 하는 모습이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25% 이상에서 움직여주지 못하고 20%대까지 떨어져 버린다면은 그때는 좀 빠져나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후 아마 오전장에 나올 수 있겠지만 오후 들어서 풀릴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고, 네. 만약에 풀렸을 때 거의 2시 반 넘어서 25% 위에서 움직여주지 못하고 그 아래에서 20%대에서 얘가 움직여준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슈는 좋습니다. 이슈는 좋은데 너무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비중 축소를 하면서 네, 상한가가 풀릴 때 좀 빠져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빈혈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CKD11101의 기술 수출.
이름 참 어렵네요. CKD11101. 이번에도 네. 제약주입니다. 요즘 제약바이오주들 정말 괜찮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던 종근당이 5일 연속 치고 올라오면서 그야말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게시글 네. 반응 어떤가요? 자, 게시글 반응도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지금 바로 매수. 네.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사겠습니까? 자, 종근당은 꼭지점 없이 오를 듯. 네. 종근당은 좀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한미약품을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제약바이오가 대장주, 연속 상한가 10방 고고. 와, 10방. 대장주는 맞는데, 네. 예, 제약바이오 업종이 대장은 맞는데, 종근당이 10방이라, 네. 꿈은 크게 가지라고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자, 2016년 기술 수출 1호, 룰루랄라. 네, 좋습니다. 자, 천장은 열렸다. 목표가 선정은 무의미하다. 증권사 목표가가 조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해지면 지는 거다. 다들 파이팅, 이런 좀 패기 넘치는 게시글도 네,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게시글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기술 수출이 주는 의미가 사실 작년에 정말 엄청났잖아요. 한미약품을 무려 70만 원까지 올려놓은 것이 또 이 모멘텀, 기술 수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근당도 지금 기술 수출 2016년 1호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문제점이라 할 수도 있고 구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제약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그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신약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 있을 때 우리나라 제약업체들이 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카 역할을 하는 기업이 네. 있지만서도 적자를 보면서 자본금을 좀 깎아먹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 종목은 아시겠지만은 5년 이상 이제 막 적자가 나게 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쵸.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뭐 뉴욕 증시나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약을 개발할 때 있어서 임상, 2상, 3상, 보통 임상 3상까지 끝내는 데 있어서 길게는 20년까지 잡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그동안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네. 짧아도 그냥 10년은 임상 3상까지 보거든요. 신약 개발에 대해서. 정말 짧아야 10년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취지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미약품도 보여줬듯이 우리나라에서 이거 키워봤자 안 된다. 그냥 우리나라는 개발만 해서 약을 만들어서 팔아버리자.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그 흐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너무 안타까운데 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좀 많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좀 제대로 된 이슈를 맞아서 또 정책을 받아서 약을 개발해서 해외 수출 쪽으로 나가면 오히려 괜찮은 모습이지만 신약 쪽은 일단 사실 정부 쪽에는 접어든 모습이고 접진 않았겠지만 바이오 시밀러 쪽을 좀 부각시키고 있다는. 네. 삼성에서 바이오 시밀러로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통령께서 직접 가셨잖아요. 공장 짓는데. 네.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제 이런 신약들에 대해서 일본으로 넘기고 미국 등등 전 세계로 그냥 이렇게 대형 제약사로 들어가 버립니다. 대형 제약사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사는 이유. 이것도 거의 헐값 매각이라 볼 수도 있는 가격일 수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됐든 종근당이라는 회사에서 그 큰 금액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이익 증가 측면이 있고 또 다른 또 신약을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또 새롭게 또 매출액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종근당을 한번 경보제약이라는 회사를 기업 방문을 가면서 네. 그 종근당 건물 안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겉모습은 되게 오래돼 보이지만 속은 굉장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고요. 종근당 회장님께서 굉장히 깐깐하시고 네, 정직하신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도 정말 깨끗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을 되게 좋게 받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경보제약이나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흐름에서 상승 흐름을 계속 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빈혈 치료제인데 네스프 그 오리지널 시장이 전 세계 2조 5천억짜리 시장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엄청 큰 시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중에서 이제 가져가는 회사가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가져가는 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증권사에서 목표가도 오늘 잠깐 보니까 13만 원까지 아까 좀 나와 있던 것 같은데요.
지금 12만 원대니까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거네요. 미래에셋이네요. 미래에셋에서 목표 주가를 8만 4천 원에서 네. 13만 원까지 엄청 많이 올렸네요. 이렇게 상향하는 포인트도 나왔고, 그리고 뭐 이장원 회장님은 33만 주를 뭐 세자녀에게 증여하는 이런 포인트 좀 있었네요. 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성장성을 보고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어제 신고가 패턴입니다. 추가적인 상승률은 가능하다는 판단이고 조정을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지금 사실 급등할 때 따라가시는 건 좀 저는 좀 반대하고 반대 의견 드리고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 거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좀 느긋하게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종근당 추가 상승 가능하지만요. 급등할 때 따라가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코디엠입니다. 지난 29일 상장 이후 강한 모습. 코디엠은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네, 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 기준인데 정말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강한 신입니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데요. 네. 5일 만에 지금 2배가 훌쩍 뛰어 올랐네요. 기대감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게시글 반응은 어떤가요? 네, 상한가를 이게 3번을 가고서 오늘도 이제 가려는 움직임인데요. 그러니까요. 자, 게시글 보겠습니다. 떨어질 것 같으니 안 떨어지니 요상하지. 네. 정말 힘 좋아요. 네. 자, 무서워서 들어가질 못하겠네. 네,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네. 자, 경고 뜰 때까지 무조건 갑니다. 경고 없는 꼭지는 없다. 이분 조금 그래도 네. 경험이 있으신 분 같아요. 보통 이제 경고가 딱 뜨게 되면은 코디엠 앞에 경자가 뜨죠. 그러면 이제 한번 좀 출렁이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단일가 적용 왜 안 하냐? 네. 아직 더 가야 됩니다. 과열이 아직 안 떴어요. 거래가 거의 없네요. 에휴,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는 TO를 재료네요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200% TO를 재료라는데 동의를 하세요? 이미 이게 만약에 오늘 거의 상한가를 가버리면 거의 뭐 완전 바닥부터 최저가부터는 200% 정도까지 오른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어요. 6,060원이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오늘이나 내일쯤에 가능은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디엠이라는 회사가 이제 반도체 LCD 장비 OLED 제조업체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 저도 추천을 많이 드리지만은 여기저기서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많이 내려왔었고 그리고 원희가 EPS도 많이 급등했었죠. 유니테스트도 최근에 급등하고 있죠. APC 시스템 보시면 아시겠지만 OLED나 반도체나 LCD 관련주들이 2016 CES 기준 또 여러 가지 또 올해 1분기까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간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사실 조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늘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더 오를지 여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은 천천히 분위기를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거래량 부분이 아까 좀 있었는데, 거래량이 적은 건 아닙니다. 뭐 오늘 거의 뭐 11시 15분에서 57% 정도면은 어제 대비해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재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고, 호가도 나름 두꺼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모습인데,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기관들의 관심은 좀 없고요.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오로지 조금 이렇게 표현하죠. 세력 노름이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손에 의해서 흐름이 조금 바로 급등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계속 상승하는 그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후장까지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오늘 시가 대비해서 계속 올라간다는 거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 종목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400만 주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럼 최소 이거 어떻게 해요? 500, 600, 700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조금 더 올라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새내기주라는 점은 항상 좀 조심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디앱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5.0 규모의 지진이 지금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 지진인지 아니면 핵실험 중인지 지금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진짜 북한에서 핵실험을 해서 이런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했다면 정말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5.0 규모 정도면 핵실험일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저는 네. 지금 기억나는 게 지난 8월이었나요? 맞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포해서 우리 증시가 정말 폭락을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악몽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북한이 1차, 2차 핵실험할 때 네. 진도가 이제 거의 4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슷한 확률이 네. 있을 수 있겠네요. 수소폭탄 실험을 하게 되면 그게 수소폭탄이 더 그 강력한 폭탄이기 때문에 진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소폭탄인지 핵폭탄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뭐 그 무기를 뭐 사실 쓰는 건 아니죠. 네. 대외 압박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좀 충분히 좀 열려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걱정되네요. 인해서 지금 주식 시장 자체가 갑자기 좀 급락 전환을 하고 있는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네. 안타깝지만 현재 그러네요.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상황부터 좀 체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코스피 지수가 좀 읽어드려보자면 1919포인트에서 0.56% 정도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플러스였던 코스닥 지수가 현재 0.22% 정도 하락 반전한 모습인데요. 제가 상황을 좀 분봉 상황을 보니까 좀 잘 가만히 있던 흐름에서 좀 이슈거리 이후에 갑자기 좀 급락 흐름이 좀 나오는 그런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네요. 이 포인트를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현재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는 네. 일단 핵실험으로 인한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북한 이슈로 인해서 이 포인트가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회복 가능성은 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은 갑자기 뭐야 그러고 놀라실 필요는 없고 북한이 핵실험을 했거나 했을 때 그 단기적인 영향은 있었지만은 결국 지수는 반등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인해서 뭐 국내 피해가 있거나 하는 부분은 당장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오히려 조금 매수 기회를 삼으시고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여부 확인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 진짜 핵실험이라면 시장엔 조금 더 맞습니다. 매수 기회로 삼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주시는 근데 이게 건가요? 사실 지금 보면은 남북 경협주들이나 네. 뭐 딱히 뭐 움직임 자체는 크게 뭐 떨어지는 거는 좀 떨어지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반기문 관련주들이 좀 하락 흐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랴 같은 경우가 5%대 하락 흐름이 갑자기 급락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게 1분봉입니다. 여기요.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네요. 모성파워텍도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네. 있고 CCS 마찬가지고요. 신성이 이제 휘닉스 소재 완전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반등을 좀 다시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도 볼게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도 역시나 11시 넘어서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네. 모습이고, 현대 엘리베이터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이거는 조금 워낙에 많이 빠진 상황이라 그런지 좀 버티는 모습이네요. 그러네요. 네. 어쨌든 크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다는 좀 느낌이에요. 요거는 제가 볼 땐 오후장 들어서 곧 바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큰 걱정보다는요, 이 매수 기회구나 생각하시고 이쪽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은 좀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있네요. 일단은 1920선을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큰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는 시청자 Y로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0847님이 보내주셨네요. 자, 지금 코스피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19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관들과 증권사들의 입장에서 네. 그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는 바닥 인식이 되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자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더 깨져서 1850은 또 PBR 거론을 하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 때는요. 네. 걱정을 하실 구간은 아니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언제 매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포인트에 맞춰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선 제가 1월 8일 중국의 대주주 매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제가 되기 때문에 영향은 분명히 받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1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코스피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중론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요. 그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는 코스닥의 흐름이 그나마 괜찮고 그 다음 주부터는 코스피인데 다음 주 정도부터 해서 이제 중국 이슈 끝나고 나서 코스피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겠죠. 근데 또 재밌게도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 그럼 1900포인트 정도까지 일단 열어두셔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어떻게 1850에 1900포인트 사이를 강력한 지지선이라 보시고서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악재가 다 떨어져 나가니까. 네. 그러면은 걱정보다는 조금은 긍정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보유하고 계셔서 걱정이다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다시 금방 올라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깨고도 1900포인트까지 내려간 다음에 다시 2000포인트까지 회귀하는데 정말 길었던 적이 유럽 위기 이후부터 해서 4개월밖에 없었어요. 네. 항상 다 올라갔습니다. 빠르면 한 달 다 올라갔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좀 계셔보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갑자기 좀 빠져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네. 역시나 단기적인 포인트, 단기 이슈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급등을 할 거고 사실 지수가 크게 빠지는 게 지금 아니거든요. 코스피가 0.5% 정도 빠지는 거고요. 코스닥이 0.3% 정도 조금 밀려 내려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양호하죠. 네, 큰 걱정보다는 이 정도는 뭐 영향 없는 거라 보고 다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조금 마음 놓으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할 때는 조금 더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답변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이제 퀴즈 정답 공개를 해볼까요? 네. 정답은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총생산을 의미하는 경제 영어 단어 사회 시간 같아요. 네. 1번 GDP입니다.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정답 주신 분들께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리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궁금증 많이 해결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생방송 증시와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